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노후 대비로 보험은 될 수 있지만 연금은 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평소에는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해두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을 따두면 나중에 내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다만 연금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공인중개사로 그런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건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자체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공기중개사가 왜 아직도 가치가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나이 제한이 없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60대, 70대 분들도 시험 보고 합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전문 자격증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취득도 활용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부동산 법, 세금, 임대차, 계약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지식이 자격증을 따지 못하더라도 내 집을 팔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공부 자체가 재산 보호로 이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당장 개업하지 않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원할 때 부동산 관련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겁니다. 은퇴 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현실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부동산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공인중개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전년보다 5.8% 줄었습니다. 매출액도 종사자 수도 모두 감소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은 자격증 따면 사무실 차려서 돈 번다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고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라서 부동산 업소를 차리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경쟁이 치열하고 거래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히 못 쓰는 자격증이라는 건 아니죠. 다만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현실을 모르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나중에 크게 실망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은 결과가 많이 다르겠죠.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하면 어떤 비용이 드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간판이란 인테리어 비용,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온라인 광고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비, 부동산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차량이나 통신비까지 이런 것들이 매달 고정으로 나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비용들은 거래가 있든 없든 나간다는 거죠.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임대료는 내야 되고 광고비도 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입은 계약이 성사됐을 때 수수료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달에는 수입이 0원일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한두 달 힘들어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다르죠. 노후 자금을 써가면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이 노후 대비가 아니라 노후 자금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노후 대비로 그나마 맞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평소에 부동산이 관심사인 분입니다. TV나 유튜브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게 되는 분. 아파트 시세, 재건축 얘기, 전세나 월세 비교 같은 것들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공부하면서 적응이 훨씬 빠르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손님을 만나고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협상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영업일입니다. 이걸 즐길 수 있는 분이어야 되죠. 세 번째, 바로 개업이 아니라 차근차근 경험을 쌓을 생각일 뿐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바로 사무실 차리는 것보다 기존 중개업소에서 일을 배우면서 시장을 파악한 후 결정하시는 분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생활비 전체를 기대하지 않는 분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월 300, 5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벌겠다는 기대보다 부수입이나 사회활동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현실적이에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공인중개사를 노후 대비 수단으로 생각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까요? 먼저 퇴직금으로 바로 사무실을 차릴 생각이실 분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패턴이 은퇴했으니까 공인중개사나 하자, 퇴직금으로 사무실 차리자 이거예요. 경험 없이 퇴직금을 털어넣으면 그 돈이 고정비로 모두 녹아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상대가 스트레스인 분들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온종일 사람과 대화해야 되는 일이죠. 손님의 까다로운 요구, 집주인과의 협상, 계약 분쟁들이 일상입니다.
이게 스트레스라면 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온라인 홍보가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요즘 중개업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같은 온라인 플랫폼 없이는 손님 받기가 어렵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처음에 상당히 고전하실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버틸 현금이 부족하신 분입니다. 처음 6개월에서 1년은 수입이 거의 없으실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버틸 여유자금 없이 시작하시면 매우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론 시험 공부겠죠. 민법,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법 등 5과목을 공부하셔야 되고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합격 후 실무 교육입니다. 자격증을 따도 바로 개업이 되는 건 아니고 45시간의 실무 교육을 이수하셔야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습니다. 3단계가 핵심인데요. 바로 개업하지 말고 기존 중개업소에서 일을 배우시는 겁니다. 소속 공기중개사나 보조원으로 일하시면서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죠.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몸으로 익히시는 겁니다. 4단계는 내 시장을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현장에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판단하는 거죠. 그런 다음 5단계에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 후 개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합격 직후 바로 개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분명 가치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공부 자체로도 배우는 게 많고 선택지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요. 하지만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져 줄 자격증으로 기대하시면 위험합니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개업하면 매달 고정비가 나가고 거래가 없으면 수입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활용 방식이 맞는 분한테는 소중한 노후 선택지가 되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노후 자금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잘 아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지,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지, 당장 생활비가 아닌 부수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